자,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질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개편을 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로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민심, 진심 시간입니다. 여기서 민은 백성민, 여기서 진은 제 김진애 참진짜를 땄습니다. 여론조사 궁금증 바로 살펴보시죠. 차기 대선주도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서 3.5% 이상의 주자를 보면 윤석열 32.7, 이재명 25.5, 이낙연 13.0,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이 6.1, 5.5, 3.7에 링크가 됐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홍준표, 추미애의 약진, 이 두 분의 약진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복당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의외의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선언한 이후에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도 3.7%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른바 중위권의 반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 이 여론조사 수치 중위권의 반란입니까?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입니까? 질문 좋았어요. 중위권의 반란이죠. 네. 스스로 질문 좋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석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구도는 뭐 예상을 한 바고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인데 이 이낙연 전 대표의 3위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추미애 전 장관이 쫓아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추 전 장관이 상당히 유의미한 조연을 할 수 있어요. 이른바 친문의 맛이죠. 아, 유의미한 조연. 친문의 맛이.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 최근에는 추 장군으로 불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을 지지를 한다. 이 이야기는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때리기, 윤 전 장관의 지지율도 올라갔지만 추 전 장관도 강성 지지층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지지층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갑시다. 원래대로 가자고요. 이야기했던 추 전 장관의 맛, 추 전 장관의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정세균 전 총리 선별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추 전 장관이 전국민 지급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조연.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위협받는 그 정도로의 친문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6.7이면 상당히 높아요. 이건 6.7. 본선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24%를 득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선 나갈 준비가 돼 있다. 6.1, 6.4.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차하는 순간 또 보수 야권의 유력 후보가 선두권의 유력 후보가 아차하는 순간 대체로 해서 나갈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본선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경남지사도 했어. 대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수능도 한번 봐본 사람이 더 잘 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항상 이 졸업생들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른바 본선의 맛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른바 이 이념 기반. 그러니까 전 감사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이른바 식스맨 효과죠. 이걸 통해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의 중위권의 반란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명쾌한 해설. 두 번째 민심 진심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보면서 상당히 궁금했던 것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빠졌다. 이게 사실인지. 자, 3주 전 윤석열 총장 39.1, 3주 후 32.7, 이재명 3주 전 26.2, 25.5. 윤이 양강구도가 빠지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반사체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이 반문 정서에 따른
반사체거든요. 반사적 이익이죠. 그동안 또 메시지 정치를 했죠. 또 애매한 일정. 이제는 조금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이런 위협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29일로 결정했어요. 대변인도 바꿨습니다. 본인도 좀 서툽니다. SNS 주목해 주세요. 이게 이제 본인의 결연한 위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재명 지사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자 그래프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는 발광체야.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기자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께서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거 아니냐? 장모 의혹과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이. 근데 국민들은 궁금해요. 예. 이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개인과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배우자, 장모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결혼 스토리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예. 그 이전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또 심지어는 어떤 학교 출신인지 궁금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라는 것은 가족이 세트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왜 중요하냐. 대입 혹을 떼야 됩니다. 왜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5년 단임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두 번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당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혹. 이건 이제 엑스파일입니다. 예.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외교다, 안보다, 경제다 이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별로. 혹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지금 대선 후보한테 다 물어봐도 대답 못할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엑스파일에 엑스파일이다. 대해서 얼마만큼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 이걸 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오늘도 배종찬 소장님 많은 거 준비해왔습니다. 잠시 후 민심 진심 다시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 뉴스는 오늘의 핫삼 소식으로 이어집니다.